사실 이걸 물어볼 때 저희도 어느 정도의 여론이 나올 것인가 궁금했는데 일단은 구속 재판이 59.5%, 불구속 재판이 32.6%,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7.9%가 나왔습니다. 이 정도면 이게 찬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? 아니면 반대도 만만찮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? 어쨌든 지금까지 삼성이라는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.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다른 어떤 뭐 좀 문제로 구속됐다고 하면 네. 이것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그냥 그 감으로요. 근데 이건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연장선에 보면 구속수사가 사실은 많게 나온 거다라고 봐줄 수 있고, 사실은 이 수치로 뭐 이게 재판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그 구속수사에 방점을 준 게 아니라, 구속재판에 방점을 준 거 아니라, 사실은 오랫동안 구속돼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렇죠. 의외로 구속재판이 높다라는 건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. 아직까지 구속 재판 여론이 거의 60%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 것은 되겠죠. 상당한 이제 어떤 국민적인 삼성의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그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그 열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우리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애국심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국산차 애용이라든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삼성만 빼놓고 어떻게 하냐라는 게 사실은 기본의 기조로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59.5% 뭐 특정 기업의 오너를 가지고 구속해야 되냐 말하는 조사 자체가 처음이니까 어떤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다.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30대가 상당히 그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. 보니까 30대의 경우에는 80.3%가 구속 재판에 찬성했고요. 그러니까요. 네, 불구속 재판에는 10.1%에 불과한 걸로. 그러니까 20대와 40대도 한 70%대 초반이고 5, 60대들 가면 이제 51%, 32%. 나이가 많을수록 불구속 재판이 높죠. 그렇습니다. 전통적으로 그건 지켜왔는데 30대가 특히 높네요. 30대가 왜 그러냐라고 저희들이 요즘 이거는 함의해서 볼 부분이 있다. 30대들은 금수저, 흑수저에 제일 강하게 그 정서적으로 저항 또는 분노가 있다라고 봐집니다. 왜냐하면은 직장 초년생에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 왔고, 또 이재용 씨가 지금 뭐 40대이긴 하지만 그 동시대 인식되는 측면이 있고,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또 계속 재벌이 3대까지 이어받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일 민감한 세대가 30대 직장인들 아닌가, 저는 그렇게 보고. 지역별 특성을 보면 좀 특이할 만한 사안이 있었을까요? 이재용 구속만 보면 여전히 지금까지 영남, 그 중에서도 대구, 경북 지역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의미 있는 거는 그동안 보수층 또는 구여권으로 속했던 부산, 경남 쪽이 그 전국 평균치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, 수도권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 보면 좀 지형적 변화가 확실히 있다. 그렇습니다. 보니까 그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60% 정도의 구속 재판 의견이 나온 반면 대구, 경북만 47%로 다른 지역 평균과 이탈해 있네요. 다른 조사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그 현 정부의 그 일정 부분 많은 동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치로서는 아직도 여전히 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지역적 특성을 드러낸다,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런데 대표님, 지금은 32.6%가 불구속 재판을 원하고 있지만 아까도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이 좀 분개의 감정도 거치고 이 여론이 조금 더 불구속 재판 여론이 상승할 그런 요인은 없을까요? 글쎄요, 뭐 저도 정서적으로 그렇다 봅니다. 너무 오래 기간 길어지고 뭐 정서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들이 작동될 수도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장 새로 됐죠.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원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재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또 정언이 있었고, 또 딱 오늘 우리가 조사를 한 거와 전혀 무관하지만 청와대 민정비서실 캐비넷에서 삼성 나왔다고 했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삼성 승계 문제가 문서로 발견이 됐어요. 어떤 내용일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이런 재판 과정에 변수들이 나타나면
국민들의 공분이 또 더 나타날 수 있겠죠. 네. 그전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춰져 왔는 사실들이 이제 다 100일 안에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 정서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. 그래서 뭐 불구속 수사 32.6%니까 나중에 뭐 정서적으로 조금 더 그런 거 좀 관련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. 왜냐하면은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. 네네. 그렇습니다. 그 속에도 여전히 재벌 이 불법 승계, 재벌의 갑질, 경영권의 뭐 지나친 그 독점 이런 것들이 적폐청산위원회의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.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. 네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네.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된 삼성이 이런 어떤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이번 참에 잘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.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삼성이 어떻게 잘 활용하면 네. 오히려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 가치는 높아진다고 봅니다.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. 삼성이 이건희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건희 사장이 본인의 독자적인 그 사업에 삼성 자동차를 놓고 실패했지 않습니까? 네, 그걸 계기로 사당단 회의를 만들고 구조본이 참여 못하게 하고 자기가 사당단 회의에서 결정을 모든 걸 따른다 해서 네네. 그때 이후로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번 계기로 좀 그런 삼성도 글로벌 이 취지에 맞게 좀 자체 그 투명성을 높인다면 삼성의 가치는 더 클 수 있다. 왜냐하면 기술적인 노하우는 삼성이 압도적인 게 많습니다.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. 좀 재벌이 지나치게 경영에 개입해서 또 오히려 더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국가적인 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. 네네. 하긴 앞서 말씀하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도 그 삼성전자가 지난 20년간 잘 된 이유를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. 네네. 중간중간에 빠져 있었다.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물론 뭐 기업 오너가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경영 방침을 정하는 중요한 그 의사결정은 또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뭐 세계화하면서 이제 전 직원들을 세계에 또 포장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판단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경영은 이제 전문 경영 시대가 맞다. 그렇게 봐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